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숲을 읽어주는 남자 자한형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241번째 시간으로 반려견 돌보기라는 숲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려견 돌보기. 얼마 전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다. 강원도에서 주말을 보내러 가는데 반려견을 봐달라는 얘기였다. 참으로 대략난감한 일이었다. 집사람과 상의를 했다. 무조건 데려다 놓고 봐준다고 하라는 얘기였다. 처음으로 반려견을 돌보는 일을 과제로 떠안게 되었다. 얼떨결에 맡게 된 반려견 돌보기가 시작된 계기였다. 하루에 한 번씩 산책을 시켜야 하는 것이 필수적인 일과였고 일거리였다. 밥은 어떻게 주어야 하고 먹어서는 안 되는 건기식은 뭐가 있고 유의사항 등이 잔뜩 적혀 있는 것이 A4 용지로 한 페이지였다. 먹는 것, 배변, 배뇨 등 복잡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오래전에 막내 처제 내에서 개와 고양이를 키웠었다. 동서가 독파한 것이 반려견에 관한 책만 14권이라고 했으니 반려견을 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실감해 볼 수 있었던 부분이었다. 일단 산책을 데리고 나가 보았다. 땅에 킁킁대며 냄새를 맡았고 원하는 대로 가고자 하는 대로 그렇게 반려견을 끌고 가는 것도 쉽지 않았고 간단하지도 않았다. 일단은 산책을 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적당한 위치에서의 배변 활동이었다. 그렇게 배변을 하고 나면 곧바로 그것을 휴지로 싸서 비닐봉지에 담아 집어넣어야 했다. 옛날에는 아파트 주위만 한 바퀴 돌았다. 10여 분이 소요되었다. 다음 날은 집 근처에 있는 보라매 공원을 한 바퀴 돌았다. 다른 종류의 반려견을 만나면 서로 간의 냄새를 맡고 탐색을 하는 듯 여겨졌다. 공원에서 별도로 반려견 놀이터가 마련되어져 있었는데 어떻게 돌발 행동이 있을지도 모르고 제대로 대처 방안도 알 수 없어 놀이터의 진입은 시도도 하지 못했다. 애완견 놀이터도 대형견과 소형견으로 구분되어져 있었고 물을 마실 수 있는 수도가가 있었다. 셋째 날에는 좀 더 멀리 통상적으로 홀로 산책을 다니는 곳까지 산책을 시도했다. 1시간여가 소요되었다. 돌아와서는 그대로 피곤했는지 휴식을 취했다. 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잠을 재우는 것이었다. 첫날은 집사람 발밑의 침대 위에서 잠을 잤다. 다음 날은 훈련을 시켜볼 것이라고 거실에서 재우는 식으로 해보려고 했었는데 여의치 않았다. 밤새 끙끙거리고 두 발로 서서 앞발의 문을 두드리고 걷고 하는 통에 견딜 재간이 없었다. 며느리도 그렇게 바깥에 재우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새벽 5시까지 끙끙대는 통에 결국은 포기하고 말았다는 뒷얘기를 들었었다. 다음은 배변 부분이었다. 스트레스를 받아서인지 훈련이 덜 된 탓인지 아무 곳에나 배변을 하는 것이 골칫거리였다. 배변용 패드를 한쪽에 깔아놓아도 배뇨는 그곳에 곧잘 했으나 배변은 카페트 위에 해댔다.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다. 식사와 물도 용기에 준비를 해놓았으나 간식의 맛을 들여서인지 전혀 손도 대지 않는 시기였다. 간식으로 먹인 것은 고구마 구운 것을 말린 것이었다. 그리고 순대와 같은 것 같이 파는 간을 조금씩 떼어서 밥통에 넣어두었더니 용케도 밥은 건드리지 않고 간만 추려내어 먹었다. 놀이용 공이랑 보물찾기용 패드에 간식을 숨겨놓기도 해서 한동안 그곳에서 먹이를 찾느라 용을 쓰기도 했으나 대부분은 주인 옆에서 재롱을 부렸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반려견을 두고 외출을 나갔다 오면 서운함 때문인지 찢어대다가 반가워서인지 꼬리를 흔들며 재롱을 피우기도 했다. 일단 반려견을 돌보려면 그에 대한 기초적인 상식이나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할 것으로 보였다. 산책을 하고 난 뒤 기거에서는 물투시로 발과 항문을 깨끗이 닦아주어야 했다. 반려견을 키우고 돌보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님을 새삼스럽게 느꼈던 부분이었다. 반려견은 푸들이고 한국인이 좋아하는 반려견 순위로 5위에 속해 있었다. 3위에는 치와와가 있었다. 아래 내용은 며느리가 적어준 반려견 돌보기에 관한 주의사항 부분이다. 매일 해야 하는 일이다. 첫 번째, 산책시키기이다. 30분간을 해야 하고 목줄을 필히 착용해야 한다. 준비물로는 배변 봉투, 휴지, 물 등이다. 주의사항으로 하나, 물지는 않지만 아이들이 가까이 오면 짖을 수 있다. 둘,
산책 후에는 물티슈로 발바닥과 항문을 닦아줘야 한다. 셋. 아스팔트보다 흙이 있는 산책 공간을 좋아한다. 넷. 바닥에 담배꽁초, 과자, 아이스크림 등 떨어진 음식을 주워 먹으려 하니 제지해야 한다. 다음은 밥주기이다. 준비물은 사료와 물이다. 주의사항을 살펴보자. 하나. 메리는 하루에 한 번 정도만 밥을 먹는다. 자기가 먹고 싶을 때 알아서 먹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 밥의 양은 종이컵 3분의 2컵 정도로 주면 된다. 환경이 바뀌어서 밥을 먹지 않으면 따뜻한 물에 사료를 불려서 먹이면 잘 먹는다. 둘. 간식은 너무 많이 먹으면 밥을 먹지 않으니 간식은 적당히 주어야 한다. 셋. 물통은 하루 한 번만 씻어서 새 물을 공급해 주어야 한다. 다음은 배변이다. 준비물은 배변 패드, 휴지, 물티슈, 탈취제이다. 주의사항을 살펴보자. 하나. 배변을 볼 때 쳐다보는 것은 괜찮은데 큰소리를 놀래키면 이후에 배변을 잘 안 보는 경향이 있다. 둘. 배변 후 항문을 물티슈로 닦아주어야 한다. 셋. 바닥에 배변을 보면 탈취제를 뿌리고 5분 후에 닦으면 냄새가 안 난다. 다음은 잠재우기이다. 주의사항은 사람과 같이 자는 것을 좋아하는 메리다. 잘 때 사람 발밑에 잘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타 주의사항이다. 첫째, 50cm 이상 높이에서 점프를 하면 관절에 무리가 간다. 높은 곳에 있지 않도록 해야 된다. 둘째, 되도록 사료와 기 배부된 간식만 먹이길 바란다. 특이사항으로 초콜릿, 포도, 사과씨는 절대로 먹이면 안 되는 것이다. 참으로 반려견 돌보기가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껴보는 순간이 아닐 수 없었다. 반려견은 사람과 이렇게 친하게 재롱도 피우고 애고도 피우지만 사람을 정말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부분들도 있다. 익숙해지고 숙달이 되면 괜찮겠지만 잠깐씩 돌보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상당한 에러를 겪기 마련인가 보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